대중적인 리스트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고전에서 거기 10대 안에 들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세계에서 유명한 10대고 대중적으로는 동물농장 빼고는 되게 많이 읽히는 도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웃긴 거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고전이래요. 첫 번째는 무게요. 오만과 편견. 아, 오만과 편견이 1위라는데 의외로 사실은 오만과 편견도 많이 읽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사기만 했나 봐요. 이 두꺼운 리스트가 거를. 애매한 게 산 거랑 읽은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많이 팔린 거랑 읽은 거랑. 근데 오만과 편견도 사실은 재밌는데 두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내는데 되게 재밌어요. 자, 오늘은 호밀밭의 파수꾼, 되게 유명한, 일단은 이 작가에 대해서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보요. 호밀밭의 반항아라고 보셨어요, 혹시? 근데 호밀밭의 파수꾼은 아는데, 셀린저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호밀밭의 반항아를 보면은, 운동형 작가로 나와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내고선 이 뒤로는 대외적으로 행동을 하고 대외적인 어떤 행사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계,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유대계 쪽 사람인데 집은 일단 부유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호밀파세파스콘이 쓰여진 당시가 이제 50년대, 1950년대 미국상 그 시대인데 그 시대를 알고서 이 책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클랑님이 질문을 올리셨나요? 이 세린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올리셨었는데 일단은 노르망디 전투도 참여를 했었고 근데 전쟁 전후의 세대는 작가든 누구든 간에 전쟁 참여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앞에 읽었던 파리 대왕 작가도 출전했다가 들어왔다고 하고 근데 전쟁에 대한 경험이라던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작품이라던가 생활에 주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 전후 세대들이 보면은 그로 인해서 영향받아서 나온 작품들이라던가 그 작품에 영향을 미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셀린저 역시 그랬었고, 이 호밀밭의 80권을 쓴 후로는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운둔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위선이라던가 어른일에 대한 위선이라던가 그리고 상업적인 거에 대한 게 굉장히 거부감이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호밀바세 파스코는 영화를 한번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이 자기가 썼던 책과 전혀 다른 의도의 작품이 나왔대요. 너무 변형되거나 편집되거나 그래서 작가는 자기의 어떤 하물며 처음에 이 책을 가지고 갔던 출판사에서 조금 수정을 하자. 이러저렇게 편집을 하자. 그랬는데 그게 싫어서 거길 거절하고 다른 출판사로 가서 낸 게 이 책이고 그 출판사는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나면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했는데 어떤 원형에 대해서 어떤 훼손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상업적으로 돈벌 목적으로 변형됐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컸고 그 후로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저 멀리 시골 어떤 외딴 오두막에 가서 살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외부의 접촉을 전혀 다 끊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글을 쓰는데 웃긴 거는 이 후로는 나온 책이 없고 단편만 36개인가 나왔대요. 단편만. 근데, 그다지 많이 집중되거나 많이 인정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운동형 작가로 되게 유명한, 알려지지 않은, 사진 찍는 것 자체도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은, 결혼을 3번을 했는데, 그, 노, 그, 저, 노르망디 2차 세계대전에 출전하고, 그 후로 바로 나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결혼을. 첫 번째 결혼한 상대가 누구냐면은, 우나오린이라는, 이 사람은 잘 몰라요. 혹시 유진오린이라고 극작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엄청 유명한 극작가가 있어요. 유진 오닐 딸이고, 우나 오닐은 찰리 채플린 부인이 돼요. 찰리 채플린이하고 나이 차이가 36살 차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0대였겠죠. 그러니까
셀린저하고 이혼을 하고 찰리 채플린하고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100년회로 한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식도 많이 낳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대요. 그리고 그 후로 두 번 결혼을 더 하는데 되게 웃긴 거는 다 나이 어린 여성들 19살, 20살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어쨌든 미성년자를 갓 넘은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했는데 이 셀린저가 어린 여자를 좋아했다라기보다는 되게 아이에 가까운 여자들, 그러니까 순수한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세계를 동경을 하나 봐요, 이 작가가. 그러니까 나이 어린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고, 그 마지막에 결혼했던 여자가 한 10개월 정도 사귀고 뭐 생활을 했나 보더라고요. 두 번째 여성이. 그 여성이 그랬대요. 그 셀린저의 오두막에 있는 금고에는 책이 몇 권이 있다. 근데 셀린저가 그 책을 출간하지 않는다. 나중에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 호밀밭의 파수꾼 후로 어떤 책들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셀린저가 죽고 나면은 저 금고를 따야 된다. 아마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뭐 그런 추측도 있었는데 그들은 나온 책이 없는 거 보니까 금고를 못 땄거나 책이 없거나 집이 부자이기도 했지만 인세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아마 그걸로 생활하고 먹고 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해밍웨이에 대한 관련인데 그 책에 나오잖아요. 형은 무기여 자리 거라를 좋다고 읽어보라고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했는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여 자리 거라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이라고 그 내가 비판을 하거든요. 기억나세요? 그 장면, 그 대목이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이 해밍웨이를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군대에 있을 때 해밍웨이가 그 부대로 뭐 선임으로 왔던가 봐요, 잠깐. 근데 그 당시에 소총이 잘 나가는지 실험을 해본다고 부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닭 머리를 소총으로 쏴서 닭 머리를 쏴서 죽였대요. 근데 셀린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세계를 굉장히 혐오하는 작가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그 뒤부터 해밍웨이를 완전히 극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밍웨이 작품조차도 되게 싫어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뭐 비코 잘 모르는 에피소드긴 한데 근데 제가 읽은 책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또 흥미로웠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든 작가들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동시대의 사람들은 보면은. 그리고 홍일바스 파스코 이제 여기 들어가자면은 제가 말이 좀 빠른데 괜찮죠? 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셀린저 신드롬, 홀든 신드롬을 만들어냈던 책이고요. 50년대에 마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뭔가를 되게 많이 욕구와 갈망하던 그런 시대였던가 봐요.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기였대요. 호황기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나 사람들이 물질만 따라가고 어떤 인간성 상실이라던가 어떤 위선이 되게 더 막 그게 달할 때 마침 이 책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리차드 도키슨 책을 보면은 밈 현상이라는 게 있죠. 그 대중의 그 따라가는 그 심리를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잘 타고난 책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증을 굉장히 시원하게 해소해 준 책인 것 같아요. 그 기성세대, 그러니까는 잘 살고 막 부모들, 어른들이 풍요롭게 살고면서 뒤로는 그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선생님처럼 의선적이고 가식적인 어른들을 되게 많이 생겨났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어른들도 어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해방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을까요? 전쟁 세대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누릴 만한 자격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변태든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를 그 다음 세대의 자식 세대에 볼 때는 그것들이 유성적이고 되게 막 나쁘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라던가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그 나쁜 것들을 굉장히 꼬집었고 막 되게 있는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막 그런 세대들을 꼬집으면서 그 홀든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 세대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슬 시작된 게 히피족. 50년대, 60년대 히피족.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노래 있죠. 뭐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보면은 그 시대의 그 노래가 히피족에 대한 노래래요. 그 아무튼 그 시대에 나왔던 노래라고 하더라면서 히피족이 시작을 하는 시대였고 비트족의 효시가 되었는데 이 비트족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허리와 가시의 가면을 쓰고 있는 관습적인 사회의 실증과 역겨움을 느끼고 그러한 사회의 부패하고 상업적인 모든 규범과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소진 의식과 축복 의식을 동시에 갖게 된 세대. 이것이 비트 세대이다. 그러니까는 홀든이 갖고 있는 의식과 너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불을 지펴준 거죠. 이 홀든이. 지금 이거 다 오타갔네. 지금 보면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 삐뚤어진 아이가 어째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을까. 근데 지금 시점이 아닌 당시의 시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는 또 그런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위선, 어른들의 위선, 가식, 앞으로는 굉장히 고상한 척 하면서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어른들. 그리고 그 또래 집단, 그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 남자고등학교 한번 가봐. 거기 가면은 이러이러한 아이들, 이러이러한 아이들, 네가 보는 그런 환상적인 아이들이 아니야. 근데 반대로 여자 기숙사 얘기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야, 야, 한번 가봐. 지저분하고 네가 아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단이든 간에 뭐 좋고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굉장히 자유를 느끼는 그런 세대잖아요. 이 나이가, 홀든의 나이들이. 그런 또래 집단의 어떤 문란함이라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어른들의 어떤 가식적인 거를 고발했고, 그때 또 유행했던 게 제임스 딘. 예진님 아세요, 제임스 딘? 이름만 들어봤어요. 본 적은 없어요. 네. 이 세대 차이가 이렇게. 영화가 제임스 딘 이런 거, 이게, 저 세대까지 알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줬던 그런 뭐라고 할까,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되게 컸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세대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범죄자들이 사랑한 책이라는 제가 썼는데, 자, 멜 깁슨, 레이건 대통령, 존 레논, 리베카 셰퍼라고 제가 썼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 책을 읽기 전에 이 얘기 먼저 옛날에 들었는데 흘려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18년도에 이 책을 읽고 그때 당시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총살.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은 시해를 했다가 미수가 됐지만, 존 레논은 죽었고, 레베카 셰퍼도 죽었는데, 컨스피러시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아무튼 되게 재밌어. 옛날 영화지만 재밌어. 여기에서 멜 깁슨이 편집증 환자로 나와요. 근데 편집증 환자인데 이 사람이 뭘 수집을 하냐면은 호밀밭의 바스콘을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거를 막 이렇게 모아놔요. 엄청. 편집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좋아하는 책이라는 어떤 오명도 뭐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존 레논을 죽인 그 사람이 썼던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셀린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은 어떤 귀족적인 데가 있다. 그, 그러니까 홀든의 어떤 행위라던가 사회에 저항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부자들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나의 책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거, 사회를 우리가 타파해 나가자, 이런 이데올로기를 보기도 하고, 이런 범죄자의 뇌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 그래, 맞아. 부자들은 나빠. 잘 사는 사람들은 나빠. 그 사람들은 다 없애야 돼. 이렇게 이거를 이용하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 홀든의 어떤 행위가 이렇게도 해석된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고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셀린더 신드롬이 이런 범죄자 이런 사람들한테 지각을 줬다는 게 전 되게 신기했었고 하물며 이 존 레논을 죽이는 그 사람은 존 레논을 총을 쏘고 책을 꺼내서 이렇게 읽었대요. 그 잡히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어떤 영향을 이런 식으로도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홀든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뉴욕에 살고 16살인데 이게 미국 나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뭐 그 2, 3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키가 엄청 커 얘가. 185인데 190이 다다르고 뭐 여드름도 있고 펜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얘 예정이에요. 이 펜시 고등학교가 그 아이브리그로 가는 어떤 과정 시작 그 입문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 미국에는 그 과정이 아이비리그에 가는 어떤 그 조금 그런 유튜브 학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고 하니까 그 학교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형과 피비가 있고 뭐 엘리가 있고 그러면은 가족애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엄마 아빠에 대한 일단 어른이니까 그런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뉴욕이라는 그 설정이 그 당시에 뉴욕 그 공원이 가족들이 단란하게 나가서 어 걸어 다니던 곳.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여주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설정이래요. 가족적인 분위기 그 당시에.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게 뉴욕 그러면 거기는 범죄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범죄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도시인데 이 당시에 홀든이 만들었던 그 당시의 설정은 가족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어, 그 공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죠? 학교에서 나와서 기차로 갔어. 기차에서 만난 그 엄마도 되게 그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근데 저는 그 맞담배 피우고 그러는 거 되게 저희 정서하고 안 맞잖아요. 와, 홀든 담배 안 필래? 이놈의 자식이. 야, 호텔을 간다는 것도 그렇고, 덩치가 있어서 그게 허용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지금, 어쨌든 저는 기성세대가 맞는가 봐요. 호텔을 가고, 그 결론은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잡았네. 나는 뭐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경험이 없어. 홀드는, 어,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거, 처음 읽을 때 후기에 썼던 그런 저기 봤던 이미지인데 지금 딱 맞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바꿨거든요. 그 홀든이 자꾸 오리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 오리가 주는 그 상징이 뭘까도 자꾸 생각을 하게 해봤어요. 그 물고기하고 오리하고 궁금했어요. 네네네 물고기하고 오리. 그쵸. 근데 거기 택시 기사님이 그랬나? 물고기는 항상 거기에 있고. 응, 맞아요. 우리는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좀 여러 차례 응, 나오다 응. 보니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무도 질문을 안 올리셔가지고 저도 넘기긴 했는데 뭘까요, 이거는? 어, 대회?